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왜 나였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거울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나르시시스트가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실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함 때문이었다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자존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당신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 공간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위로받고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나가고 있다는 댓글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로로 책엔드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 이연,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도 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숲속에서 먹잇감을 고르는 것과 닮아 있지만 그들이 고르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빛났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마치 오래된 집에서 전기가 끊긴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스스로를 밝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그 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를 탐조 등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가장 밝게 빛나는 물체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그 손전등이 당신에게 닿은 순간 당신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강점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상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공감 능력입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채워주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감정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능력은 완벽한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강한 책임감과 헌신성입니다. 당신은 아마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는 대신 해결하려 했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이 책임감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 덕목은 당신을 관계 안에 붙잡아두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특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 즉 높은 이타심입니다. 당신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려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이 패턴을 마치 레이더처럼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할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넓은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나고 어떤 별은 강하게 빛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천문학자처럼 그 하늘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아냅니다. 그 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고통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둡거나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하게 빛났기 때문에 그 빛을 원하는 존재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운 특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당장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오늘부터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헌신,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니라 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당신의 빛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잃어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동화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당신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열심히 듣고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에 대해,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단계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폭탄을 퍼붓는다는 의미인데 사랑과 관심의 폭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파트너를 연기합니다.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도 합니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당신이 따뜻함을 원하면 따뜻함을 보여주고 당신이 지적인 대화를 원하면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이 모험을 원하면 모험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속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심리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훈련된 탐정도 2단계의 나르시시스트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당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깊은 욕구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초기의 황홀감, 그 완벽한 연결감, 그 드디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이것이 당신 안에 존재하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욕구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욕구를 이용했지만 그 욕구 자체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처럼 위장한 사람이 사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브 바밍 이후에는 반드시 평가 절하 단계가 옵니다.
처음에 그토록 당신을 특별하다고 했던 사람이 서서히 당신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한마디, 가볍게 무시하는 몸짓, 당신의 의견을 슬쩍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 당신은 처음에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도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나 봐.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능력이 이 관계에서는 당신 스스로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이 자기 의심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했는데 이제는 항상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는데 이제는 모든 결정을 상대방의 반응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결과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너는 항상 과민 반응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네 문제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트너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현실 인식이 틀렸다고 말할 때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신경학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은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잃어버린 자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던 자신, 자신의 판단을 믿던 자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던 자신, 그 자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은 단지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존감의 재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았다는 것을, 당신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지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당신의 결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진지함이 조작당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을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찾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한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자기 비난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을까? 이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성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고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기 고문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안에서 심어놓은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당신의 내면 안에서 목소리로 살아남습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화된 비판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메시지들이 당신의 내면의 자리를 잡고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비판 없이도 스스로를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존감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그 관계가 당신의 내면에 남긴 패턴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패턴이 아직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뇨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나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치유 중인 것이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 자존감 회복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면화된 비판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나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것은 그 관계에서 심어진 패턴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머릿속에서 낯선 라디오 채널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목소리에 반박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을까? 라는 목소리가 올라올 때 나는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고 그것은 나의 아름다운 특성이다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라는 목소리에 나는 관계에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그 헌신은 내 강점이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던 나무를 다시 곧게 펴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할 때 내면의 언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신체 감각을 다시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감각, 이 말이 나를 상처 입혔다는 감각, 이것은 옳지 않다는 감각, 이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네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야 라는 말로 부정되면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내면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정굴이 회복은 이 감각들을 다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말할 때 그 신호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속삭일 때 그 속삭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나침반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외부의 소음으로 인해 그 신호가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다시 듣는 연습, 이것이 자존감 회복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한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지진이 난 도시와 같습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전기가 나갑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다고 해서 그 도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소중한 역사가 담겨 있고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진 이후의 도시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 재건에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지진 이후에 재건된 도시는 지진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지진을 경험했지만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 과정이 끝날 때 당신은 그 관계 이전의 당신보다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역설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깊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빛났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 그 관계에서 당신이 경험한 것들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것. 셋째, 당신의 내면에 심어진 자기 비난의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앞으로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회복의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자존감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회복은 마치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명확하고 강해진 것 같은데 다음 날은 다시 예전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어떤 날은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 올 때 역시 나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은 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더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음악이 듣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듣는 연습이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해왔습니다. 아니, 무시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요소는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경계선은 서서히 지워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규칙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경계선을 연습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둘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연습은 처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성장할 때 통증이 오는 것처럼 경계선이 만들어질 때 불편함이 옵니다. 그 불편함을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로 읽으세요. 세 번째 요소는 진정한 연결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관계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당신의 세계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시 사람들을 믿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또 속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모드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명확한 눈으로, 더 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열려 있는 것. 이것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입니다. 그것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챕터입니다. 이 챕터가 당신에게 준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관계에 대해,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의 다음 챕터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한 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고통이 의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한 당신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이 나서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빛은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진정성 있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별이 가장 깊이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회복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회복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적어주세요. 또는 당신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각자의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조작 없는 사랑, 당신의 빛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사랑, 그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